심리학이 저저에게 말하다. 천위안지음 이정을 옮김. 현대 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인물의 열전이라. 당연하지만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조조는 간호가 따뜻한 술을 앞에 두고 화웅의 목을 배워온 그때부터 그를 흠모하고 있었다. 그는 간호를 소에 넣을 생각에 부풀어 있는 조조에게 곽가가 찬물을 끼얹었다. 관우는 유비에 대한 의리가 남다른 자입니다. 하늘의 계시를 눈치챈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계시를 눈치챈 자가. 조조는 동성을 비롯한 5명의 일가족 1000여 명을 모조리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블리니스에 오르고도 여운께 빠져나간 유비와 마등을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했다. 성격 같아서는 당장에 여주를 내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이었다. 심리학으로 들여다보기에 하늘의 뜻은 곧 사람의 마음이다. 자기 의지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집중해서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의미와 행운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속 야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야성은 인류 역사의 축적이며 본성이다. 천사와 악마는 이를 절제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눌 뿐이다.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서 변명하지 마라. 인간성은 자신의 양심에서 나온다. 천사도 지옥에 떨어지면 악마가 된다. 지금 죽이거나 아니면 살려둘까? 헌질은 동기부의 임신을 이유로 조조에게 사정했다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이다. 오히려 조조는 동기부를 반드시 단순했다. 후계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짐승과 같은 생각이 당시 임신 5개월째 접어든 동기비는 이미 눈에 띄게 배가 불러 있었다. 황급히 나선 헌제가 조조에게 말했다. 동기비는 황선을 잉태한 몸이요. 승상께서는 불쌍히 여기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심리학을 들어보게 해적선에 오른 사람에게 해적질이 곧 법이다. 바닥에 낚싯대를 들이거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 자신이 선 위치의 목표와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행동과 계획이 따른다. 고기잡이에요. 고기잡이 하는 게 아니라 해적선에 올랐다면 그물을 만지지 마라. 다음날 조조는 동성을 찾아갔다.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앞세운 대규모 문병이었다. 소식을 듣는 동성이 밖으로 나가서 맞이했으나 조조는 냉랭히 했다. 어제 연회에는 어찌 참석하지 않으셨소? 천하 몸에 병이 들어서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차갑게 되물었다. 혹시 나라와 백성을 근심하는 병이 아니오? 동성은 굳어진 얼굴로 아무런 말을 못했다. 국국께서는 길평을 아시오? 심리를 본다. 행운이 너무 잦으면 그 소중함을 잊는다. 행운도 노리고 결과이지만 당연히 주어지는 선물은 아니다. 행운을 읽어준 주위와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작은 행운도 귀하게 받았을 때 더 큰 행운이 큰 몸짓으로 다가온다. 쥐가 고양이에게 덤빌 때는 죽기를 각오한다. 길평에 돌아간 후에 마음이 가벼워진 동성은 후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기분이 날아갈 듯한 상쾌한 이때 동성은 첫 운명의 노비 진경동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크게 화가 난 동성이 다른 노비들을 해서 진경동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진경동은 감히 어떻게 주인에 그리고 동성은 알아챈 걸까? 비밀리에
그리고 막 도전한다는 거죠. 목숨을 노리는 적들에게 좋은 기회. 과연 저자는 이들이 쳐놓은 촘촘한 군불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심리의 백신을 잘 이용하면 인맥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대인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불안과 갈등을 부르지 말고 인내와 포용으로 사람들을 보듬어야 한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무리에서 도태된다. 심리적인 내성이 강한 사람은 거짓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다. 조조는 예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웃었다. 썩은 선비의 칼 같은 혀가 결국 스스로를 죽게 만들었구나. 그러나 뒷맛은 씁쓸했다. 남의 칼로 예행을 죽이는 것은 속마음을 알려고. 어리석은 자는 타인을 낮추고 자신을 높인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을 높여 스스로 높아진다. 누구나 자신의 잘함은 위대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타인의 잘못은 커 보인다. 그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오류를 범한다. 자신이 이런 성과 앞에서 겸손해지자. 일관된 신념이 신뢰를 키운다. 지금 죽여야 하나 아니면 살려둘까? 예행의 오만 방자함과 무리는 거기에 달했다. 당장 죽이도 시원치 않을 조전은 그랬다. 너그를 죽이는 것은 당모가 등등. 왜 죽이지 않냐? 어리석은 자는 타인을 낮추고 불리한 정보에는 물을 타라. 조조 명령을 받은 유엽은 장수의 모사 가후를 찾아갔다. 이야기를 들은 가후는 조조의 넓은 아령에 감탄이 맞지 않았다. 지모가 깊은 데다가 풍부한 경험까지 쌓은 모사 가후는 과거 이각과 장수를 위해서 신철경을 계략을 내놓았다. 조조도 가후의 계략에 걸려 두 번이나 장수에게 패하고 맏아들 조한과 조카 조한민을 잃었다. 또 아끼던 맹정전의를 잃었으며 조조 본인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 조조의 판단 기준은 비밀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권위자의 실수는 연대를 부른다. 동맹은 언제 영원할지 모르는 성격이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사소한 몸짓에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있다. 심신이 약해지면 잘못된 것에 현혹되기 쉽다. 갈피를 못 잡으니까 나아갈 길은 없다. 스스로 계획이 되지 마라. 생의 유한성에 도정장을 내미지 마라. 타인의 삶을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된다. 불구르 투지효가. 조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마라. 하하. 지은이 천위안. 심리학자 천위안은 닝보대학 특임교수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미디어 그룹 임원으로 재직했으며 미국, 일본, 홍콩, 대만에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을 분석하는 심리설사의 창시자로 통한다. 저서로서 토이러즘 인간성꼬리 스티브 잡스의 강기 승부사. 자궁의 설득학 상대론에 박수를 보낸다. 맥도날드 패러독스 리더가 차이나 마케팅 등등등등 많은 책을. 적과의 동침을 두려워하라. 조제가 걸음을 멈추자 모두 가까이 조금으로 욕을 잃었다고 영명을 빌리자도 후면은 형제의 머리를 바칠 것이요. 유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외부의 적은 내부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한다. 집의 강도가 든다면 직원은 모두가 한마음 강도로 대적한다. 리더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빈틈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한다. 어떠한 조직도 이와 마찬가지다. 부동하는 언제나 자신의 역할이 큰 쪽으로 열린다. 기술을 점령한 조조는 직접 원수의 무덤에 제사를 지냈다. 심리학으로 이 세상은 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커진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가 돈다는 말은 우월의식을 심어주려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 존재에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다. 자기의 활동 범위, 생각의 범주 안에서 세계가 돌아간다. 그 안에서는 당신이 주인공이다. 아름다움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가꿔라.
유비는 유표에게 상격으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최무동이 유비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등살에 결국 심리학으로 들여다보기. 남자가 남자를 상대할 가장 좋은 무기는 금이고 여자가 남자를 상대할 가장 좋은 무기는 미모다. 여기서 미모는 외모가 아니다. 치와 자신만의 개성이다.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자기만의 매력을 상승시켜라.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게 된다. 비판적 사고는 자기 의지를 갉아먹는다. 조조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창정리에서 원소문을. 심리학으로 들여다보기. 우리는 역경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절망이다.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만들고 빠져나갈 문을 찾게 한다. 난간의 것으로 벗어날 때 희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면 일어설 용기마저 무너져 버린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리더의 진정한 사명이다. 조직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갈등과 반목은 존재한다. 이를 방치하면 고울이 깊어지고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리더가 책임있는 자세로 갈등의 원인과 상처를 치료해야 구성원의 신임을 얻는다. 신임을 얻는다. 외적인 매력은 시대를 초월하는 무기이다. 스스로 게으르게 되지 마라. 심리학으로 들여다보기.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은연중에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돋보기이다. 의식이 작용하지 않을 때 진심이 드러난다. 포장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들에게 그를 알려거든 그의 무의식을 염탐하라. 하늘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하늘에 도전장을 내밀 것인가? 순응하며 살기란 쉽다.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신념을 버리기면 된다. 하지만 죽는 순간 도전장을 내밀겠다면 의문하겠다.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라 하더라도 자기 의지로 살았다는 의미만은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으니까. 적이라고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또한 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 나를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적이다. 적이 있기에 오늘 내가 행동한다. 경쟁심리가 없는 사람의 내면에는 나태와 태만이 따리를 틀고 있을 뿐이다. 갈피를 못 잡으니가 나아갈 길은 없다. 갈피를 못 잡으면. 심리학으로 들어보자. 미신으로 생긴 걱정은 미신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여행에 집착하고 매달린다는 뜻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을 책을 찾지 않은 모성을 찾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은 없다. 설령 있다 해도 지금 당장 당신이 벽돌 한 장을 쌓아야 이루어진다. 진심은 무의식에 담겨있다. 심신이 약해지면 잘못된 것에 현혹되기가 쉽다. 심신이 약해지면 때로는 적이 내게 구명조끼를 던져준다. 정의는 약할지라도 늘 돕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뢰를 얻으려면 바른 길을 가라. 그곳에 당신과 함께 걸어줄 동행자가 있다. 불의한 길을 가면서 도움을 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피난으로 되돌아온다. 현재 정치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삶의 필요 조건이다. 때로는 적에게도 자기 것을 내주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적에게 베푼 호의는 호의로 돌아온다. 조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소한 몸짓에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다. 조조의 상호 작용. 남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엄을 세울 수는 없다. 상대 또한 자신을 깎아내리는 당신을 지켜 세우지 않는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경쟁관계의 적보다도 못하다. 예의를 갖춰서 상대를 존중하라. 그것만이 인간관계의 답이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후회는 빨리.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동맹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성에서 함께 노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연대했기에
이익에 반하는 지점이 나오면 등을 돌린다. 상대가 먼저일지 자신이 먼저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의 동맹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 2000년간 필독서의 자리를 지켜온 삼국지 영웅의 비밀을 현대 심리학으로 풀어내다. 삼국지의 시기를 불문하고 서정가의 스터디셀, 저자의 판본이라는 또 다양한 해석을 담은 수십 가지 삼국지가 존재한다. 삼국지는 2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깨달음을 주는 인간사가 갈려있고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 천이하는 현대 심리학을 무기로 새롭게 삼국지 영웅을 해석했다. 그는 심리학을 통해서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을 분석하는 심리설사분야의 창시자로 불리는 천재의 작가다. 일본 등등등등에서 호응을 받고 조조는 안세의 간웅이다. 한 왕자가 멸망한 후에 천하의 주인이 없는 혼란 속에서 막강한 상대에 맞서는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자신의 생명이 백척간도 끝에 매달려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선택을 통해서 유리한 판세를 이끌어내고 그 조조의 심리 전략에 숨어 있다. 삼국지 지혜 이런 뜻이구나. 삼국이 땅이 아니고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인간 근성의 심리 표본이다. 위초고가 천하를 삼분하여 호령하던 전국의 삼국시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인재가 넘쳐났으며 판세를 엎치락 뒤치락 수많은 책략과 전설이 펼쳐졌다. 그만큼 삼국지에는 많은 인물이 복잡하게 등장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권력투쟁이 수없이 벌어진다. 각 등장인물이 보여준 파란만장한 이야기와 그들 나름의 생존기술과 지혜는 시대를 막론하고 교훈과 감동을 전한다. 삼국지가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랑받는 이유이다. 심리학은 근현대에 들어서 발전한 사회과학이고 그런 학문으로 2000년 전에 난세 영웅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의미가 크다. 조조의 심리에서 배우는 난세의 가르침. 삼국지는 위촉오에 대해서 삼국지 심리적으로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진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다. 죽음의 순간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후회한다. 잘한 일보다도 아쉬운 일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 순간이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워야 가꿔야 한다. 어느 부분에 아쉬움이 가장 큰지 생각하고 채워나가야 한다. 그날이 오기 전에 당신의 삶을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된다. 고통은 영웅의 가장 큰 적이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자신의 의지를 갉아먹는다. 투지의 무릎을 꿇리는 것도 아픔이다.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나설 수가 없고 의지를 지키지 못하면 쓰러진다. 영웅도 이들 앞에서 무력해진다. 생의 완성에 도전장을 내밀지 마라. 잘못된 것에 재능을 사용하면 계륵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으로 이도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는 물 건너간다. 자신이 추진하는 일에서 정도를 지키고 명분을 세워라. 누구든지 당신을 탐할 것이다. 계륵이 되어버린다. 누가? 그 사람. 정치. 나를 떠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이후의 설득으로 조조와 맞서기를 결심한 원수는 아끼는 맹장. 자객을 지나치게 강요하면 반대로 엇나갈 수 있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회유는 부작용만 낳는다. 강압으로 마음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자유를 주어라. 선택권을 넘기고. 동맹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성벽이다. 너무 멀리 가다 보면 원래의 목적지를 잊어버린다. 앞만 보고 달리지 마라. 빨리만 달리지 마라. 한없이 달린 뒤 이 길이 아니었음을 안다면 좌절하게 된다. 당연하지만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때로는 작은 얼룩이 완벽한 장식보다 나았다. 권위자의 실수는 우리에게 동질감과 친근감을 준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명 등으로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든다. 그의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온전한 흰색은 작은 티끌도 돋보이게 만든다. 그만큼 부담스럽다.
하늘의 뜻은 곧 사람의 마음이다. 자기 의지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집중해서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의미와 행운을 발견하게 된다. 하늘이 도운 듯이 순조롭고 탄탄한 길을 걷게 된다. 그만큼 자기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권위적인 실수는 연대를 부른다.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소위 야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야성은 인류 역사의 축적이며 본성이다. 천사와 악마는 이를 절제하는 자의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뉠 뿐이다.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서 변명하지 마라. 인간성은 자신의 양심에서 나온다. 때로 진실은 거짓말보다 위험하다. 분명 진실은 옳다. 그리고 바르다. 가치 또한 크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감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진실만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거짓으로 일관하려는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라. 저의 판단 기준은 어떠했을까요? 자, 같은 목표는 단결보다도 경쟁을 일으키기가 쉽다. 겉으로는 힘을 도모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목표 지점이 눈앞에 있다면 그 경쟁심은 노골화된다. 자신에게 불리할수록 집착한다. 굳이 심리학을 운운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당연한 이치이다. 편을 나누면 보이지 않는 경쟁심도 불탄다. 경계하지 않은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다. 문제점을 찾는 것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과 같다. 보호는 복수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은혜를 베푼 자에게 정성을 다하라. 어려울 때 주는 도움과 힘은 당신의 발판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고 이뤄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도움이 필요하다. 상대의 선의를 부담스럽다며 거부하고 밀어내지 마라. 어리석은 물고기는 그물에 2번 걸린다. 들여다보기 전에는 우물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들여다봐야 되지. 상대를 알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철저히 숨긴 가만히 있어 쏟아낸다. 우물은 속을 들여다봐야 깊이를 알 수 있다.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함이나 인간됨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자기 변호는 모든 심리게임의 가장 강력한 방피이다. 자기만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각오와 다짐도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다. 싸울 상대가 있다면 물러서지 말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라. 적의 공격을 자기 변호로 막아내라. 자신 외에는 대신 나설 사람이 없다. 적을 상대하기 전에 제풀하기라도 준비하라. 집단 속 개인의 의견은 길을 잃기 쉽다. 다수결의 원칙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경험해본 사람은 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지만 언제나 소수가 희생당하는 이치다. 집단 내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논리의 합당함을 따져봐야 한다. 다수의 결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집단의 결정은 소수 의견을 집어 삼킨다. 북극성은 모든 별의 기준이다. 하늘이 현명함을 내려주어도 오만한 자는 이를 이용할 줄 모른다. 고집과 아주 무능한 신념이 그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문제점에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 조조 경쟁과 도전의 기술은 성공한 사람이 결국 실패하는 것은 바로 그 성공 때문이다. 상원에 빠져 오만해지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성공은 정성을 찍고 내려오는 등산이 아니다.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한다. 성공의 발목 잡히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